네, 안녕하세요. 식품부 종사 생명산업과에서 이제 생명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박지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생명자원 그리고 이제 생명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부에서 실제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농생명 소재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농업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 소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생명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 농자재 같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농업 생명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법상에 이제 농업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들의 실물이나 정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이제 농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가축이나 작물 같은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업 생산에 사용이 되는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선적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생명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차재영 대표님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농생명 소재의 의의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화학적인 그런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측면에서는 이런 원물을 생산을 함으로써 새로운 그 소득 작물이 발생을 하고,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던 농산물이 너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생산에 활용되는 그 농생명 소재들은 대부분 이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생태계 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성공탄이라고 하는 친환경 복숭아 유기농 자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농약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재로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유기농업 자재보다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즉 이제 기존 화학 제품 대비 한 70% 정도의 이제 방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생물 농약 시장에서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사례인데요. 옥수수 껍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 진정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알러지라든지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를 개발을 하고, 또 이 옥수수 껍질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폐사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이라는 게 생물 자원을 사용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부처보다 일찍 농업생명자원법을 제정을 하고 이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 농업생명자원 및 생명산업의 이제 총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3차 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을 하였는데, 2차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명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해서 290만 점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보자라는 게 3차 계획의 기본적인 골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농생명 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농생명 소재 개발 산업의 이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투입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토가 작고 인력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국가고, 실제로 이제 2017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이제 집적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제 그 면적은 정체 상태인데요. 이제 크레이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약 40% 정도가 가장 그 친환경 농업을 하기에 어려운 점으로서 이제 생산 기술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유통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생산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거고, 따라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측면에서 그 최근 뭐 양파파 등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이제 농산물의 특성상 굉장히 그 수급이 어쩔 때는 많았다가 어쩔 때는 적었다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가공 처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고부가 같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면은 가공을 해가지고 남는 농산물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작물 소재들이 개발이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품목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농업 소득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국산 농업 그 생명 자원 소재 개발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도 안민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이 생명 자원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의 주권으로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된 거죠. 우리가 이익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제 해외 자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케미포비아 등으로 인해서 천연물 제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최근 뭐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자원 이제 반도체 뭐 소재 갈등처럼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무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국산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적인 재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의 개요일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생물유래 기능성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 친환경 농자재 개발, 그리고 이제 고부가치 제품 개발 두 가지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생물 농약, 생물 비료, 사료 첨가제, 그리고 이제 그 고부가치 제품 중에는 이제 천연물 의약품과 천연물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분야에 각각 4개씩 20개 이제 전략 과제로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실제 연구 과제는 한 2개에서 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50건의 제품 등록이나 이제 인증 등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술 이전 30건, 누적 매출 3천억 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기초 연구부터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산업화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 성숙도를 1에서 9단계까지 나눴을 때 한 4에서 8단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품 그 기능성 물질의 효능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걸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등록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오래된 그 연구 과제고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기본적으로 산업이나 이제 그 연구자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 전문가 분과별 자문위를 꾸려가지고 유망한 과제들을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중할 과제를 선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됐던 부분을 좀 지향을 하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업 주도형 R&D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기술 이전만 받는 그런 이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이제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에 산업화를 성공을 시키고 이게
산업체 자체의 역량을 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보 사업이고 또 농업적인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과의 이제 연계성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농자재 개발하는 연구 사업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실험실 단계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농가에서 실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농가가 이제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농산물을 이용한 고버워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앞서서 이제 판초로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게 개발이 돼도 국산 원물을 사용을 별로 안 하거나 해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국산 원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이제 연구자들이 기획을 할 때 이제 가져오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재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의 특성상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그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도록 그 과제 내용에 이제 포함을 하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러한 그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부적으로 이제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물 농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농약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현재 이제 기존의 농약들은 이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이제 농약에 대한 내성 문제 때문에 상당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화학 농약은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뭐 타겟으로 하는 그 곤충이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잡초 이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식물, 심지어 사람한테도 독성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잔류 독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로 이제 그 살충제 계량 파동을 인해 가지고 PLS 제도가 도입이 되기도 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약 자체의 효과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잔류 기간도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 농약에 노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성을 가진 생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에 벨기에 농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 곰팡이, 잡초 등이 각각 수백 종 이상, 한 가지 이상의 농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농약을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실제로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농약 개발은 이제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 생물로부터 이제 농약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생물 농약의 개발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물 농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 친환경 농업의 특성상 뭐 보통 이제 한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40-50% 정도 이제 시장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과제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농약 중에서도 이제 특히 조금 집중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뽑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제 내성 그런 이제 병해충에 대한 방제 농약 그리고 이제 방지하기 힘든 난방제 토양병에 대한 방제 농약 그리고 이제 지금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병균들이 그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후 변화 유래 바이러스 방지용 농약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에 또 맞는 적합한 이제 생물 농약 개발도 과제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좀 새로운 수요가 있는 농약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물 비료 분야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비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남용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약 60% 정도의 농업 토양이 뭐 산성화라든지 염료 직접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료가 단순히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연구가 또 있는데요.
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질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한 50% 이상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이제 질소 산화물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300배가 넘는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 그 6대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혀가지고 이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체를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투입 농협을 지향을 하고 농업의 자원을 다시 순환을 시켜가지고 농업 부산물을 이제 다시 비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종합적인 양분 관리 INM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농업 부산물 활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유기농업을 하는데 유기농업 사재를 매년 약 35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화학 농약 비료를 줄이는 측면은 있지만은 우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반쪽짜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생물 비료 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화학 비료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생물적인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그 생체 기능을 증진을 시켜서 비료를 적게 써도 이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비료를 남용을 함으로써 역류집적 등의 피해가 나고 있는 토양에 대해서 이제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작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생물 비료,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성 비료 분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 첨가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액이 20조 원을 넘고 총 농업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사실상 이제 농업의 가장 큰 분야로서 이제 떠올랐는데, 그렇게 농축산이 굉장히 크면서 그만큼 이제 축산과 관련된 축산 환경이라든지 뭐 축산물 안전, 그 다음에 뭐 동물 복지 같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자재 개발에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이죠. 실제 이제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축산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 바이오 협회 분류 기준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품목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매출이 약 6천억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사료 첨가제는 거의 대부분 좀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즉 이제 소화율을 높여가지고 사료를 적게 먹이면서 이제 빠르게 고기 살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성 향상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좀 기능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료 첨가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료 내 유해물질 억제를 하기 위한 이제 안전안심 사료 첨가제인데요. 이 중금속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료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가 쉬운데, 그런 이제 곰팡이 독소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첨가제 개발을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동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생애 주기별로 그런 사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료 첨가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점막 면역, 그러니까 이제 뭐 폐라든지 뭐 호흡기 그 구강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외부 세균에 노출되는 그런 부위의 기능을 활성을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료 첨가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아마 뭐 녹차 먹인 돼지, 뭐 인삼 먹인 닭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는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 수준으로만 돼 있고 과학적인 규명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기능성 물질을 높일 수 있는 고부와 가치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료 첨가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의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화학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만 가지의 굉장히 특수한
기능성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다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이 불가능한 굉장히 정교하고 독특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약물로서 개발하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특히 2004년 FDA에서 식물의약품 승인 제도가 생기고 또 이제 그에 앞서 개발된 타미플루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세계적으로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큰 히트를 치면서 이제 관련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종류의 아까 설명해 주셨던 천연물 신약이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그 국내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특히 이 의약품 분야는 60% 정도를 해외 유전 자원에 의존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은 먼저 이제 요새 염증이나 면역성 만성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생기는 대사 질환에 대응하는 그런 천연의약품,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에 맞춘 천연의약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아까 차지영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의료용 피복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료용 소재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 화장품인데요. 이제 천연 화장품 분야도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녹차, 성초, 흰 감고 이런 여러 가지 식물 성분은 딱 보기에도 뭔가 천연적인 느낌이 나고 그 자체로 굉장히 직관적인 세일즈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또 이제 상당한 이제 소비자 선호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한 9에서 10%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한류가 세계화되면서 K-뷰티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이 화장품 원료의 한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감태 같은 기능성 생물 소재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랑 소재 분야 관련해가지고 또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원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재료를 확보를 하는 게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미용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또 탈모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생물 소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마 코스메틱스라고 하죠.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염증성 피부 질환 개선용 천연 화장품, 그리고 이제 최근 굉장히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제 헤어케어용 탈모 증상 완화라든지 두피 건강 같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화장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입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천연 화장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화학적인 성분도 있고 이제 생물 유래 성분도 있고, 생물 유래 성분이라고 해도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산 소재로 대체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화제라든지 유연제, 계면활성제, 보존제 등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5가지 분야의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농업의 전방과 후방 산업 모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이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농업 분야가 단순히 이제 먹는 농업이 아니라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원료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작물 보호라든지 동물 복지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소재로 수입 대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생명 소재
연구 개발을 통해서 농업과 산업, 국민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